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공장에서부터 토지, 상가, 아파트, 너무나 많은 투자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 영역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핵심적인 고민 내용만 담겨서 바로 강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 영역 투자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성공시킨 비비언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공부의 꽃은 월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인터뷰한 주인공 부가나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인문 경매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실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공간, 바로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경매로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강의로 모두 충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단 10일간은 얼리버드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려 11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어집니다. 빠른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월세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상가에 대해서 전문가분인 부가나님을 모시고 나머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인문 경매에도 저 외에 또 다른 전문가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가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 투자하는 남자를 줄여서 부가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부가나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부가나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뤄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낱낱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형 쪽에서는 다가구가 있고요.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의 믹스가 된 상가주택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공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다가구 상가주택 상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는데 어떻게 안정적일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시세를 분석을 하고 입지를 분석한 다음에 적합업종까지 딱 적합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생각보다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대를 맞추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네.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장 큰 매력은 개인적으로 그 월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면은 반대로 단점은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단점은 저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상가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인 그런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라인에 상가가 입점해 있다고 했을 때 A랑 B가 하나는 코너이고 하나는 중간의 경우에는 네.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개별성이 큰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벽을 넘기만 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또 다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이제 치환이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임대 시세가 딱 픽스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 수익률로 역산을 해서 이거는 뭐 3억짜리다, 이건 4억짜리다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데 그 말은 임대 시세는 결국은 한번 픽스가 되면 크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임대료가 2배, 3배씩 오르진 않기 때문에
상방은 좀 막혀 있다. 이런 게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게 크게 우리가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으로 많이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수익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차익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붕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2배, 3배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10년까지 사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토지를 투자한 경우에는 대출, 레버리지를 다 일으키기 때문에 대출 네. 이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결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버틸 수만 있다면 돈은 다 벌죠. 근데 대부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서 월세를 충분하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월세 흐름이 결국은 이제 시세 차익형 토지로 넘어가서 토지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큰 드라마틱한 수익을 얻는데 밑거름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고요. 자연스럽게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붕하나님 기준에서 상가 투자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중요한 요소를 딱 하나만 뽑자면은 혹시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정확한 임대 시세와 임대 시세. 적합업종입니다. 네. 같은 라인에 있는 상가 매물이라도 임대 시세가 10%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임대 시세의 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하님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로 매핑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사용하시는 네네네.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매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네. 주실까요? 매핑이란 거는 일단은 내가 지금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 상가 물건이 포함된 그 상권을 지도를 캡처를 해서 네. 그 지도 위에 예를 들어서 1층 상가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주변에 1층 상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얼마 되는지 하나씩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렇게 상가 시세 데이터를 모아놓고 매핑을 시켜 놓으면은 추후에 그 상권이 물건이 나왔을 때 분석할 때 그걸 그대로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도 위에 각각 상가의 임대 시세를 하나씩 다 명기를 해 놓습니다. 매핑을 시키고 그 현장을 임장을 다닙니다. 임장을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께 가서 이제 임대 시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동네 임대 시세도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동산 사장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때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정확하게 그 임대 시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제 스스로도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살아있는 물건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지도 캡처해서 매핑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임대 시세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지금 예상하는 그 적정 임대가가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평균의 값이 나오니까 너무 낮은 거, 너무 높은 거는 소구를 하면서 이제 적정 시세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매핑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상가가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런 초보자가 현금 3천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과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상가도 1층 기준으로 전용 면적 뭐 6평, 7평짜리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거는 뭐 100평, 200평도 이렇게 다양한 레인지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전용 면적 10평짜리 1층 9분 상가라고 하면은 평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증금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요. 네. 2천에 100이거든요. 이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상가에 같은 경우는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서 2년치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서 보증금이 책정이 됩니다. 1200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 되는 거죠. 네네. 통상적으로는 한 2000에 100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0에 100인 상가 물건이 3억에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통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매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러면 2억이 대출이 나옵니다. 네. 2억 5천에서 2억이 대출이 나오면 5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 보증금이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내 돈은 3천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는 요즘은 5%잖아요. 네네. 2억에 5%면은 한 달에 한 8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월세가 나오니까 한 17만 원 정도는 계속 플러스 되는 그런 현금 흐름인 거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시만 들어봐도 현금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는 상가를 매입을 한다라는 게 꿈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나님이 이번에 또 책을 새로 네네.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고 네네.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 제목은 1년의 경매 한 건으로 연봉 보는 월급쟁이 투자 전략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이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2년을 하고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경매 공부를 했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이렇게 사실 연봉 이상의 수익이 나긴 했었어요, 매년. 네. 충분히 1년에 한 건만 해도 연봉만큼 벌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그걸 다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런 직장인 플러스 부동산 초보 플러스 경매 입문자의 관점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를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부터 경매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분석하고 입지 분석을 하고 권리 네. 분석을 하고 시세 분석을 하고 수익률 분석을 하고 현장 임장은 어떻게 가고 부동산은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대출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명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임대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별로 문단을 나눠서 이제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아, 네. 금방 술술 잘 익히는 네. 입문서로서는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목 자체가 너무 괜찮으시네요. 정확하게 그 제목에 그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꼭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월급 받으시는 우리 직장인분들 뭐 저도 그랬었지만 마음이 좀 급하세요. 아, 네. 맞아요.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하고 경매를 공부하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뭐 3개월 또는 6개월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입찰을 들어갔는데 계속 거듭된 폐찰 또는 낙찰을 받았는데 고가 낙찰을 받아서 남는 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네. 그런 경우들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봤어요. 아. 그것 때문에 결국 근데 이 시장을 떠나시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무기가 사실 부동산 투자 기술을 아는 거고 경매를 아는 건데 네. 그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3개월, 6개월 있다가 떠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이제 마인드 자체를 그럼 숫자로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럼 1년에 한 개만 받는다는 생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예, 깊이 있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사실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좀 급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오래 사니까 긴 호흡으로 임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목도 좀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핑이라는 상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이론을 또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또 책까지 쓰신 부가나님을 모시고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조만간 이 부가나님과 함께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영상 구독을 해놓으셨다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가나님 모시고 상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